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집단 감염 확진자가 4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학원 차량을 이용한 대정중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의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학생과 일가족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어제도 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N차 감염으로 번지며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만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과 같은 학원 차량을 이용했던 인근의 대정중학교 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 확산에 학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학교 근처 식당들은 텅 비었습니다. 일부 업소는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안 받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두렵죠. 안 두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서귀포시도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착용 안 된 학생들 있으면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간격 두기 이런 거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방역 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변이었을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지만 한두 명 내지는 가족에서 이렇게 확산세가 멈췄다라면 델타 변이가 이게 주를 이루는 이 요즘에는 집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전파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8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 서귀포 대정 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추가 확진이 이어질까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친 60대 A씨가 다른 질환을 치료하려고 도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접종 2주 만인 그제 숨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B씨도 2차 접종 사흘 뒤에 외출하던 중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 1차 접종률은 60.9%, 완료율은 36.3%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의 백신 2차 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전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000명 이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밀집도의 3분의 1을, 600명 이상 1,000명 미만 초등학교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밀집도의 3분의 1을 유지해야 하며 600명 미만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매장 영업이 제한돼 배달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배달업체들의 속도 경쟁이 심해지는 식사 시간대 위반 행위가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 경찰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쌩쌩 도로를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 단속이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 주택가 인도 위를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3,173건, 지난해보다 갑절넘게 늘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이 6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규 위반에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 올 들어서만 벌써 300건을 넘었습니다.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라 사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늘었기 때문인데 주문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집중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시간이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대에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영업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많이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2만 원, 속도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8만 원까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리지만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면 고용주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로 배달업체나 배달 대행업체에서 위반 행위가 많은데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소까지 찾아가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엄정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휴일 막을 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서 제주 출신의 이동섭 선수가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3년 만에 제주에 패럴림픽 메달을 안겨준 이동섭 선수를 홍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첫 패럴림픽에 출전해 배드민턴 남자 단식과 복식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낸 이동섭 선수. 폐막 다음 날인 지난 6일 귀국해 선수촌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절차를 마치고 제주에 돌아와 MBC를 찾았습니다. 첫 패럴림픽이라고 들었는데 메달 2개나 한 번에 따셨어요. 예. 혹시 뭐 소감 어땠는지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운동한 걸로 생각하면 참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제가 몸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다칠 때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생각 않고 그냥 운동만 했었기 때문에 진짜 마음 막 목이 많이 받칠 정도로 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지난 2004년 대형 차량 엔진을 정비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은 차량에 깔리면서 당시 나이 35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평생 누워 살아야 된대요. 저 흉추 10번부터 뼈가 완전히 아작을 낳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배드민턴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아는 형님 해봐 그러는 거예요. 했죠. 치려고 하니까 맞히질 못하는 거예요, 공을. 몸이 휘청거리니까 막 쏟아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짐을 했죠. 한번 해보자.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재활 삼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운동에 전념한 지 10여 년. 장애인 배드민턴 세계 랭킹 단식 1위와 복식 2위에 오르고 패럴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지만 코로나19로 부족한 훈련은 위기였습니다. 혼자 웨이트장에 가서 또 혼자서 재활 운동하고 오후 운동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쉬다가 9시 반에 혼자 운동장으로 갔어요. 운동장으로 가서 100m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시간씩 매일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 스스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입성한 도쿄에서 단식과 복식에서 일본 선수와 중국 팀을 꺾고 영예롭게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낸 이동섭은 제주의 동료와 후배들이 원 없이 운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끔 해줬으면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운동하게 좀 체육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창원 지역의 역사와 산업, 또 노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오는 2025년 들어섭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조사가 한창인데 창원시는 600여 점의 유물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남 MBC 정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창원시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지하 문서고. 나무 상자 안에서 농지 소표라고 적힌 문서들이 대거 발견됩니다. 1950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창원군 내서읍 지역민들의 농지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물입니다. 농지개혁을 실시할 때 농지 소유관계, 이전관계 그런 부분들을 기록한 자료가 농지소표고요. 일제강점기부터 구산 면사무소가 보관해오던 범죄인 명부와 수영인 명부에선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의 투옥 기록이 확인됐고 1967년 작성한 군세 일람이라는 책자에는 창원군 인구가 17만 명이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당시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창원시가 읍면동과 구청 등 66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유물 조사를 벌여 확보한 기록물은 450여 점. 여기에 지역 기업과 개인, 단체가 기증한 기록물까지 포함하면 600점이 넘는데 창원시는 하반기부터 유물 구매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역사 자료들은 생활사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것이고 특별전 형태로 해서 어떤 큰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번 또 전시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창원 지역 유물들은 내년 초 완공돼 통합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창원 박물관이 들어서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시 기획에 사용할 1950년대부터 관내 6만 5천여 개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한 한편 산업과 노동 분야 통계 자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비구름대를 발달시키면서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 정도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고요. 오늘 낮 시간대에는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새벽에는 다시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2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산간에는 안개도 짙게 껴있는데요.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시정이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26도 선으로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가 30도를 넘는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입니다. 주말에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한반도 쪽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더운 공기와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다음 주에는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계속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자녀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29살 고모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와 함께 하루 종일 굶긴 날도 있었고 매일 하루에 2~3차례 폭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거짓 공사 계약으로 피해자의 돈을 뜯어낸 건설사 대표 50살 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9년 빚으로 신축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빌미로 5천만 원을 챙기는 등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만 7살 미만 미취학 아동 3만 1,5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아동희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활용해 다음 달 15일 1차로 지급하고
누락된 대상자는 12월에 2차로 지급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특수 형태 고용과 프리랜서 관광업체와 집합금지 명령업체, 예술인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제주시 갑 조직위원장에는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 명예회장, 제주시 을 조직위원장에는 김승욱 미주종합건설 전무, 서귀포시 조직위원장에는 허용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직위원장들은 도당 운영회의에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제주도의회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어제 의원회관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일만인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제주를 바꿀 수 없다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선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 14명이 함께 참석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